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즉, 글자 그대로 관련성 여부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상관성이 있냐 없냐는 이 공식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즉, 공분산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어, 각각의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변수의 표준 편집, 즉 표준화된 값을 분모로 해서 값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변수들 간의 밀접한 관계, 즉 관련성이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최대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어, 뭡니까?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제로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등간 척도이거나 비율 척도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 분석, 즉 피어슨이라는 분이 창안했던 그 분석 기법, 즉 피어슨 상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서열 척도는 순수 척도라고 하면서도 주로 이제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비모수 통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펜 상관 관계 분석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데이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의 변수를 통제시키고 두 개의 순수한 변수의 관계를 즉 영향관계라기보다는 연관성이 있냐 없냐 두 변수 간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직선이다. 그죠? 군더더기가 없는 딱 일직선이다. 이때는 1의 상관관계 플러스 1의 상관관계. 우상향이니까 그죠? 플러스 1의 상관관계고 약간 조금 불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그 성향을 보니까 우상향을 향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1 미만이 되겠죠. 플러스, 어쨌든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는 요겁니다. 즉, 우하향이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하향의 곡선을 띄고 있다. 선행관계를 띄고 있다. 마이너스 관계. 여기는 플러스 관계. 이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상관관계. 뭐 자료가 완전히 흩어져 있어서 변수 간의 어떤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키와 몸무게는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자, 키가 160에서 170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이만큼 증가, 다들 점을 이어보면 몸무게가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음, 이렇게. 마이너스 상관성을 볼까요? 담배를 많이 피우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담배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25년, 30년 계속해서 피우면 수명은 80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이것은 맑아서 상관성이다. 이것은 불화서 상관성이다. 그 다음에 학점하고 IQ는 과연 상관성이 있을까? 요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IQ 점수가 100에서 110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학점이 더 좋아져야 되나? 그건 아니죠. 점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상관성이 없다. 즉 제로가 되겠다라고 보십니다. 어, 자, 모집단의 상관관계 개수는 로라고 하는 로 그냥 한글로 제가 적어봤어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모집단의 상관계수. 근데 우리는 주로 표본의 값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 R을 쓰고 있습니다. 자,
0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볼까요?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면은 R 값은 제로이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선행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상관관계와 공분선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 그렇죠? 서로 관련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게 되는데 공분선은 쉽게 말해서 원자료를 가지고 로데이터를 가지고 값을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앞서 했던 것처럼 키와 그죠? 키는 우리가 센티미터를 다루게 되죠. 그죠? 키. 음. 그다음에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따지게 된다. 자, 이것을 가지고 관련성을 검증한 것이 공분선이라고 한다면 키와 몸무게가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 값을 만든 것이 상관관계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관분수를 할 때 어, 자, 이 R 값, 즉 표준화된 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죠. 그죠? 자,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을 가지고 어, 검증 통계라는 값을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가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기무가설은 없다 이거죠. 뭐가 없느냐? 상관관계 분석이니까 상관성이 없다. 이 말은 독립적이다. 아니다. 상관성이 있을 것 같다.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독립적이지 않다. 뭔가 관련성이 있다. 어, A하고 B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도는 마이너스 1을 한다. 앞서 봤던 것처럼 변수가 몸무게와 키가 있으면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자유도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광고비와 판촉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10개월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10-2는 자유도가 8이 되겠습니다. 자, N. 10개월치. 자,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인과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기법은 회귀분석인데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순서라고 하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회귀분석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상관계수의 값은 이 R의 값은 공분산을 먼저 구합니다. 공분산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자, 공분산은 특정한 값, 광고비, 1월 달의 광고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죠? 1월 달부터 12월 달의 광고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1월 달 1, 2, 3, 4주 해가지고 뭐 12월 달 광고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년치 평균 광고비. 그다음에 Y를 매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월달 매출 마이너스 전체 매출 평균 값을 마이너스해서 곱해서 더해서 이것을 전체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이 공분사의 값이다. 음. 어, 표준 편차 값을 구하는 값은 이렇죠. 자, 뭐, 자, 없어.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15개월로 했네요. 그죠?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12개월이든 15개월이든. 자, 특정 달의 값, 그 다음에 전체 평균값 제곱, 음, 다 더하면은 더해서, 자, 시그마 루트를 하면은 표준화 값이 4.0
631. 매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표준화 값이죠. 이 표준화 값을 이렇게 공분산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상관계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분산 구하기 실예를 들어봤어요. 자, 공급이 16.467, 매출 평균이 98.933. 단위를 하면 뭐 16억 4,67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편리상 그냥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읽을게요. 두 개, 13-16.467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오고, 매출도 63-98.933 하면은 마이너스 4.933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자, 편차 값이 나옵니다. 곱하는 값이 나옵니다. 편차를 곱하면은 이 곱한 편차 값이 나오죠. 이것을 다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703.471 해가지고 전체 15개월치를 나눠주게 되면은 공분산 값이 46.898이 나와요.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제 구하려고 한다면은, 자, 공분산 값을 분자에다 넣고 표준 편차 값을 각각 여기다가 분자로 해서 곱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죠. 즉, 광고와 매출의 연관성은 88.8%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굳이 그림을 비율을 한다면은, 요 2번의 관계, 오른쪽 요것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완전한 1의 관계는 아니고 88.8이니까 약 9에 가깝다. 그죠? 요거와 요거 중간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완전 1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쨌든 우상향의 곡선인데 거의 직선에 가까운 어,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민감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검정통계란 값은 T값을 우리가 손으로 계산적으로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SPSS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하게 된다면은 굳이 우리는 이 T값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고 이 전기분포 곡선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조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슬라이드도 필요할 것입니다. 검증 통계란 값은 T통계란 값인데 T통계란 값은 자유도가 n-2, 즉 xy 두 변수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인 t 분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t값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상관계수가 그다음에 여기 음, 해당 표본의 개수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상관계수 값 제곱, 자, 그다음에 어, 제곱근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를 상관계수로 나눈 것인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상관계수보다 크면은 오차 범위가 되겠고, 그죠?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가 보다도 상관계수 값이 크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니까 5.464인데 5.464는 요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측 끝날개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오차 범위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임계치를 보고서 따지게 돼요. 이 임계치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나옵니다. 95,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개월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는 마이너스 2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자유도가 20이 되겠죠. 자유도가 20이고 신뢰 수준 일반적으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면 양측 검증에서 0.025가 되겠습니다. 요 영역이 되겠는데
음, 95% 신뢰도. 5%는 우리가 이제 음, 양측 날개가 되겠죠. 오른쪽 단측 검증이면 5% 되겠지만 양측이니까 반반 쪼개면 자 2.5가 되겠죠. 이것을 0.02로 우리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20이 되겠고 0.025 t분포에서 그러면 임계치가 2.086이 되겠습니다. 자, 2.086은 분명히 t값보다도 좌측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2.086과 플러스 2.086 이 사이는 허용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 t값이 요 안에 포함이 된다. 즉, 2점 플러스 마이너스 2.086보다도 적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상관계수가 없다. 좀 오차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5.46이니까 상당히 크죠. 즉, 이 말은 상관관계가 있다. 임계치를 벗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지의 SPS 실습 시간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T값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 이후에 분석을 하게 될 회귀분석적 인과관계의 어떤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의 원인과 변수가 관계가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냐를 분석을 할 때 쓰게 된다. 즉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중요한 어, 과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즉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상관분석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